인상이 참 고우신 분 같은데 우리 집에 아내가 오면 오해하시니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평생을 한 이불 덮고 잠이 들며 서로의 콧골이마저 자장가로 여기던 40년 세월의 내 남편이 어느 날 아침 나를 처음 본 사람이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온다면 당신의 심장은 어떤 소리를 내겠습니까? 기억은 조각나 허공으로 흩어졌어도 몸이 기억하는 사랑의 본능만큼은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다는 이 기적. 오늘 우리는 양평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새롭게 피어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양평의 맑은 물줄기가 휘감아 도는 조용하고 한적한 산자락 아래에는 단아한 기와를 얹은 작은 전원주택이 두 노부부의 여생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 75이 된 김만수 할아버지와 72의 이순자 할머니가 그 주인공이지요. 남편 만수 씨는 평생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분필가루 속에 청춘을 다 보낸 강직하고 꼿꼿한 성품의 교육자였습니다. 그의 곁에서 아내 순자 씨는 그림자처럼 남편의 빳빳한 와이셔츠 깃을 다리고 계절마다 정갈한 밥상을 차려내며 40년 세월을 묵묵히 동행해 왔습니다. 자식들 셋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어 제짝 찾아 서울로 다 보내고 나니 이제야 겨우 두 사람의 온전한 시간이 창가에 내리쬐는 햇살처럼 찾아왔지요.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 만수 씨의 눈동자에 이름 모를 흐릿한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잠시 잊어버리거나 단골 식당의 이름을 헷갈리는 것은 늙어가는 이들의 흔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여보 괜찮아요. 내가 다 적어둘게요 하며 그저 인자한 미소로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망각이라는 이름의 파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세게 두 사람의 소중한 일상을 덮쳤습니다. 남편은 어제 본 손주의 얼굴을 잊었고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학교의 교가를 더 이상 끝까지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재에 꽂힌 수천 권의 책들조차 이제는 그에게 의미 없는 종이 뭉치가 되어 먼지만 쌓여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순자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매일 밤 남편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 속에서 예전의 그 깊은 다정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경한 혼란이 들어찰 때마다 심장이 칼날에 베이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바로 순자예요. 그녀는 수천 번 이름을 불렀지만 남편의 기억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잔인한 순간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던 만수 씨가 차를 내오는 순자 씨를 갑자기 쳐다보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를 향한 신뢰 대신 낯선 여인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하여 순자 씨의 발걸음을 그대로 굳게 만들었지요. 남편은 아주 정중하고도 차가운 목소리로 눈앞의 아내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기요 인상이 참 고우신 분 같은데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오래 계시는 겁니까? 제 아내가 오면 크게 오해할 수 있으니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 주시지요. 순자 씨는 쟁반 위에 찻잔이 덜덜 떨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아내라는 이름이 남편의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의해 공중으로 흩어지는 신기루가 된 기분이었죠.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수건을 입에 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가슴이 터져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온 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아내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의 새로운 인연이 되겠노라고요.
그녀는 다음날 아침 정갈한 옷을 입고 남편 앞에 서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오늘부터 이 댁의 살림을 도와드릴 이순자입니다. 만수 씨는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 지었지요. 아이고, 순자 씨라고 했나요? 참 고맙네요. 혼자 있으니 적적하고 끼니 챙기기 힘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봅시다. 아내로서 받았던 무뚝뚝한 애정보다 타인이 되어 듣는 그 정중한 감사가 순자 씨에게는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이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을 틀며 그의 곁에서 다시 사랑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기억은 뇌가 하는 것일지 몰라도 사랑은 심장이 기억한다는 믿음 하나로요. 만수 씨의 상태는 날로 나빠졌지만 이상하게도 순자 씨를 향한 호감은 매일 아침 새롭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는 이 낯선 여인을 보며 자주 귀끝이 발개지고 수줍어했습니다. 마치 40년 전 종로의 찻집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 청년 시절처럼 그는 순자 씨의 손끝만 스쳐도 가슴이 떨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수 씨는 거실에 앉아 순자 씨의 손을 조심스레 맞잡으며 평생 듣지 못했던 말을 건네왔습니다. 순자 씨, 내가 나이 먹고 주책이지만 당신을 보면 내 심장이 자꾸 소리를 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꿈속에서 내가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인 것 같아서 자꾸만 당신 얼굴만 보게 됩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미 모두 삭제되어 빈 화면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기억하는 사랑의 주파수는 여전히 아내를 향해 정확히 고정되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망각조차 지우지 못한 이 본능적인 이끌림. 순자 씨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소중한 기억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첫사랑의 설렘을 돌려주었으므려. 낡은 서랍장 가장 깊숙한 구석자리에서 먼지 쌓인 우단 상자를 꺼내듭니다. 40년 전 단칸방 월세 살던 시절 피땀 흘려 마련했던 그 금반지입니다. 남편 만수 씨는 그 상자를 품에 안고 거실 한복판에 정자하고 앉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반지를 가졌는지도 이 반지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도 머릿속 기억은 이미 지워졌지만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순자 씨는 남편의 심상치 않은 뒷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린 그 낡은 상자를 본 순간 순자 씨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것일까 하는 간절한 희망이 가슴을 뜨겁게 달궜지만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생경했습니다. 그 눈은 아내를 향한 익숙함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남자의 떨림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가장 낮고 정중한 자세로 아내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빛바랜 금반지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신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건너온 수많은 눈물과 고난의 세월이 응축된 가장 고귀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순자 씨, 제가 참 부족한 노인이지만 이 반지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슴이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를 냅니다. 머리는 가끔 나를 배신하고 잊어도 내 심장은 오직 당신만을 부르고 있어요. 부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오열을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라는 사실은 잊었어도 아내라는 한 여자에게 다시 반한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우개로 지워도
영혼에 새겨진 사랑의 주파수만큼은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기적 같은 사실에 순자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좋아요, 어르신, 제가 당신 아내 할게요. 죽을 때까지 당신 곁을 지킬게요. 두 노부부는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오랫동안 아주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40년 세월의 재확인이자 새로운 생을 향한 두 번째 약속이었죠. 자식들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아빠의 순수한 사랑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매라는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꽃처럼 피어난 이 눈물겨운 사랑을 위해 가족들은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문턱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깊은 밤, 만수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평화롭던 양평의 밤 공기를 갈기갈기 찢고 순자 씨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은 채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조명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폐렴에 심장 기능까지 약해져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선언은 순자 씨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순자 씨는 절망에 잠기는 대신 남편의 주머니 속 반지를 꺼내 쥐었습니다. 이대로 남편을 낯선 사람으로 보낼 순 없다는 강인한 의지가 그녀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시더라도 우리 신랑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보내드리고 싶어. 오늘 밤 병실에서라도 식을 올리자. 자식들은 엄마의 말에 소리내어 울었지만 그것이 아빠를 향한 가장 고귀한 예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서둘렀습니다. 병원 측의 배려로 조용한 면회실 한 구석에 작은 꽃다발과 흰 천이 놓였습니다. 만수 씨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혼미한 정신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순자 씨는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가냘픈 손가락에 40년 전 그 반지를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귓가에 대고 낫게 하지만 아주 분명한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당신의 신부 순자예요. 아직은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예쁜 옷 입고 마당에서 춤추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가 허공을 타고 흘러가 남편의 멈춰가던 심장에 닿았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동도 없던 만수 씨의 손가락이 아내의 손을 아주 미세하게 쥐었습니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수가 요동치더니 멈춰가던 호흡이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의 믿을 수 없는 생의 의지가 폭발한 것이죠. 그것은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자 오직 사랑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새벽달이 뜰 때 만수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내를 발견한 그는 희미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로 아내의 뺨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남편이 돌아온 것은 아내와의 두 번째 결혼식을 지키겠다는 영혼의 마지막 약속 때문이었을 겁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 안에서 순자 씨는 남편의 가냘픈 맥박을 짚으며 기적처럼 찾아온 새벽의 여명을 맞았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았던 간밤의 고비는 남편의 끈질긴 생의 의지와 아내의 눈물이 비빔밥처럼 뒤섞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신 감탄을 내뱉었지요. 이것은 의학의 영역을 넘어선 무엇이라고 그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중환자실의 육중한 문을 지나 일반 병실로 남편을 옮기던 날, 양평의 하늘은 유독 시리도록 푸르고 높게만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마른 나무 같은 그의 다리를 주무르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남편 만수 씨는 여전히 기력이 쇠한 채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지만 눈을 뜰 때마다 곁에 있는 순자 씨를 보며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순자 씨, 내가 참 못난 짓을 했네요. 예쁜 신부 두고 먼저 어딜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디 안 가고 당신 곁에 꼭 붙어서 우리 약속한 거 다 지키며 살게요. 남편의 그 한마디는 순자 씨의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세월을 건너왔는지 구체적인 기억의 조각들은 맞추지 못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여자가 누구인지만큼은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병원 생활은 지루하고도 고단했지만 두 노부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한 신혼의 시간처럼 흘러갔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서 정성껏 끓여온 미음을 한 숟갈씩 남편의 입에 넣어주었고, 만수 씨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임금님처럼 행복해했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이 노부부의 눈물겨운 사랑을 지켜보며 잊고 살았던 부부의 정을 되새기곤 했지요. 열흘이 지나고 마침내 퇴원 허락이 떨어지던 날, 양평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봄꽃들이 남편의 귀환을 환영하듯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내 집이다 하고 소리를 내며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도 공간이 주는 안락함은 치매 환자에게도 가장 큰 치유의 약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의 발치를 정리하며 이제 정말 결혼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의 기억은 다시금 요동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병원에서의 그 절절했던 눈빛은 어디 가고, 그는 다시 순자 씨를 낯선 도우미로 대하며 어색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그런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뇌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주 주파수를 잃고 소음을 내겠지만 그 본체만큼은 여전히 자신의 남편임을 죽음의 문턱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이제 기운 좀 차리셨으니까 우리 예쁜 옷 입고 잔치 한번 할까요? 사람들도 초대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르신이 저한테 주신 반지 끼워주면서 동네방네 자랑도 좀 하고 말이에요. 순자 씨의 제안에 만수 씨는 눈을 반짝이며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잔치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순자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즐거운 놀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든 낡은 반지를 꺼내 매일 아침 수건으로 정성껏 닦으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평의 작은 마을은 소문이 빨랐습니다. 치매에 걸린 만수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다시 청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은 이웃들의 가슴에 따뜻한 불을 지폈습니다. 동네 부녀회장은 직접 떡을 맞추겠다고 나섰고, 이장님은 마을회관의 앰프와 의자들을 기꺼이 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재능을 보태기 위해 하나둘 두 노부부의 마당으로 모여들었지요. 결혼식을 보름 앞둔 어느 화창한 날, 서울에 사는 자식들이 모두 내려왔습니다. 큰아들은 아빠의 예복을 맞추기 위해 줄자를 들고 만수 씨의 몸을 쟀고,
막내딸은 엄마의 화장을 도와주겠다며 온갖 고운 화장품들을 한 보따리 풀어놓았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와 함께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자식들이 누구인지 헷갈리면서도 그저 사람들이 많으니 잔칫날 같아 즐거웠지요. 아빠,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우리 아빠 예전에 학교 가실 때처럼 아주 멋진 신랑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가 아빠 보고 또 반하면 어떡하지? 막내딸의 너스레에 만수 씨는 쑥스러운 듯 양복을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얀 머리칼의 노인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새신랑의 그것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39년 전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 다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식이 지나갔는지도 몰랐었지요. 순자 씨는 장롱 속에서 곱게 보관해 온 분홍빛 한복 저고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행은 한참 지났지만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맞춰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옷깃에 묻은 먼지를 정성껏 털어내며 이 옷을 입고 남편 앞에 서게 될 순간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남편의 눈에는 여전히 고운 소녀로 보이고 싶었지요. 하지만 결혼식 준비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가끔 발작처럼 찾아오는 공포에 준비하던 물건들을 내던지기도 했고 순자 씨를 붙잡고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빠를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 병의 증상이라고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안아줘야 한다고요. 얘들아,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 건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셔도 그건 사랑해달라는 신호라고 생각하렴. 순자 씨의 그 말은 자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며 인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아빠의 변덕에 당황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손을 잡아주며 기다렸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치매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을 통해 가족 모두가 비로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준비 과정은 고단했지만 가족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꽃집을 하는 옆집 세댁은 마당 전체를 향기로운 생화로 장식해주기로 했고 사진작가인 이웃은 두 사람의 소중한 순간을 무료로 기록해주겠노라 자청했습니다. 누군가는 국수를 삶고 누군가는 전을 부치며 마을은 마치 축제를 앞둔 것처럼 들떴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예식이 아니라 망각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잔치이자 공동체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식 전날 밤 순자 씨는 잠든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전하는 아내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연애 편지였지요.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이 길을 잃어도 내가 등대가 되어 당신의 삶 끝까지 비춰주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고이 접어 남편의 예복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우리 정말 행복해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 되어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될게요. 우리가 함께한 40년의 세월이 내일 하루의 웃음 속에 다 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게요. 순자 씨는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내일의 축복을 예고하듯 은은한 달빛이 방 안가득 쏟아졌습니다. 내일이면 만수 씨는 또 누구냐고 묻겠지만
그 물음조차 이제는 사랑의 시작임을 알기에 순자 씨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 그 신비로운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개 낀 창문처럼 자꾸만 흐려지는 세상, 내 앞에 서 있는 그대는 누구신가요? 이름을 떠올리려 애써봐도 하얀 백지 같지만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은 그 눈빛, 수만 번 불러봐 봤을 것 같은 그대의 입모양, 수천 번 잡아봤을 것 같은 거친 손마디, 머리는 그대를 잊으라며 나를 속여도 가슴이 먼저 그대를 알아보고 뛰네요. 내 머릿속 지우개 가오리 어제를 지워도 심장에 깊이 새겨진 사랑은 지울 수 없죠. 흰머리 파뿌리 되어 다시 마주선 오늘, 주름진 그대 손에 낡은 반지를 끼우며 생애 마지막 첫사랑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자고 나면 또 다시 남이 되겠지요. 당신은 겁먹은 눈으로 나를 밀어내겠지만 괜찮아요 여보, 내가 다 기억하니까. 당신이 지은 만큼 내가 더 사랑할 테니까. 거친 숨 몰아쉬며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건 오직 나의 손이었어. 그거면 충분해요. 더 바랄 게 무엇 있겠소.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웃었으니 되었어. 내 머릿속 지우개 가오리 어제를 지워도 심장에 깊이 새겨진 가라는 지울 수 없어. 흰머리 파뿌리 되어 다시 마주선 오늘, 주름진 그대 손에 낡은 반지를 끼우며 생애 마지막 첫사랑을 다시 시작합니다. 양평의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새벽 안개가 마당의 꽃잎마다 투명한 이슬을 맺혔습니다. 오늘은 만수 씨와 순자 씨의 두 번째 결혼식. 기억을 잃어버린 남편이 아내를 다시 사랑해온 마을이 들썩이는 축복의 날입니다. 순자 씨는 이른 아침 늘 그랬던 것처럼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새벽 기도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정신이 오늘 하루만큼은 맑기를, 혹여 흐리더라도 그저 웃음만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넘어 거실을 비추자 집안은 이내 활기찬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며느리들은 과일을 깎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커다란 솥에 국수를 삶으며 잔칫집 특유의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당에는 이장님이 가져온 앰프에서 은은한 가곡과 트로트가 번갈아 흘러나와 지나가는 등산객들의 발길마저 멈추게 했죠.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풍경화였습니다. 안방에서는 신랑 만수 씨의 단장이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정성껏 다려온 감색 양복을 입히자 만수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선 듯 연신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결혼식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잊어버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누가 장가를 가는 모양이구나. 신랑이 참 훤칠하니 인물이 좋구나. 아들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 가요. 만수 씨는 아들의 말에 허허 웃음을 터뜨리며 주머니 속에 든 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순자 씨가 곁에 있고 사람들이 웃으며 자신을 반겨주는 이 상황이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행복할 뿐이었죠. 그는 아들이 빗어준 하얀 머리카락을 만지며 나도 오늘 기분이 참 좋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기억의 부재가 주는 슬픔보다는 현재의 온기가 주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같은 시각 건너편 방에서는 순자 씨가 막내딸의 도움을 받으며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고운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은은한 분홍빛 립스틱을 칠하니 거울 속에는 수줍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아빠가 엄마 보고 또 반해서 도망가면 어쩌지? 순자 씨는 딸의 농담에 수줍게 웃음을 지으며 남편이 처음 사준 한복 옷깃을 여몄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은 설렘과 걱정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식 도중에 갑자기 자신을 잊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것조차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형식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함을 그녀는 40년 세월의 지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선물로 여기자. 마당에는 어느덧 꽤 많은 하객이 모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부터 멀리서 온 친지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부부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화원집 새댁이 장식한 아치형 꽃길 아래로 은은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놀라면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꽃길 입구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든 그 아름다운 여인을요.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순자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홍빛 한복 치마를 사뿐사뿐 휘날리며 남편을 향해 걸어오는 아내의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고와하고 눈부셨습니다. 만수 씨는 그 자리에 굳은 듯 멈춰서서 아내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40년 전의 기억은 없었으나 눈앞의 여인을 향한 강렬한 이끌림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내의 거친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마당에는 폭풍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축하합니다를 외쳤죠. 두 노부부는 서로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꽃길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주례도 없고 화려한 예식 순서도 없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선 단상은 신성했습니다. 만수 씨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려는 의지만큼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뜨겁고 확고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끼워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어 참 좋습니다. 내일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꼭 기억할게요. 순자 씨는 남편의 고백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마음보다 자신을 다시 사랑해준 그 진심이 고마웠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준비해온 짧은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에요. 당신이 길을 잃을 때마다 내가 마중 나갈게요. 예식의 하이라이트는 두 사람의 포옹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아내를 품에 꼭 안으며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아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눈물이었죠. 하객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손수건을 꺼냈고 마을 전체가 울음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서는 때마침 바람을 타고 날아온 하얀 꽃잎들이 꽃비가 되어 두 사람을 덮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자리에서 만수 씨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내입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비록 조금 전의 예식은 까맣게 잊었을지 몰라도 순자 씨를 향한 그의 자부심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만수 씨의 모습이 귀엽다며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춤을 추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축제의 시간으로 변하는 순간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시끌벅적하던 마당에 다시 평온이 찾아오고 하객들도 하나둘 아쉬운 인사를 남기며 떠났습니다. 만수 씨는 소파에 앉아 아내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고단했는지 그의 숨소리는 유독 깊고도 평온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약지에 낀 반지를 매만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두 번의 결혼식 기억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젊고 혈기왕성했던 시절의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비워낸 황혼의 맹세입니다. 순자 씨는 이제 압니다. 첫 번째 결혼이 인생을 함께 걷겠다는 시작의 종소리였다면 두 번째 결혼은 서로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완성의 화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오늘 하루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 기적에 대해 하늘을 향해 무언의 감사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에는 다시 두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만수 씨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묻겠지요. 당신은 누구신데 여기 계시나요?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제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 물음은 당신과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남편만의 수줍은 청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나고 매일 저녁 깊은 신뢰로 연그러갈 것입니다. 오늘 밤 자고 나면 또 다시 남이 되겠지요. 당신은 겁먹은 눈으로 나를 밀어내겠지만 괜찮아요 여보 내가 다 기억하니까 당신이 지는 만큼 내가 더 사랑할 테니까. 축제의 소란이 잦아든 양평의 아침은 어제보다 더 깊고 고요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당에 흩뿌려진 하얀 꽃잎들은 어느새 새벽 이슬을 머금고 바닥에 낮게 엎드려 어제의 기적이 꿈이 아니었음을 속삭입니다. 순자 씨는 남편보다 먼저 눈을 떠서 창가로 스며드는 연한 보랏빛 새벽빛을 보며 자신의 약지에 낀 반지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 어제 느꼈던 그 뜨거운 고동을 다시 깨웁니다. 남편 만수 씨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어린아이처럼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치매라는 무거운 짐도,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고단한 흔적도 없이 그저 평온하고 맑은 물결 같은 모습입니다. 순자 씨는 잠든 남편의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오늘 아침 그가 건넬 첫 마디가 무엇일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솟아올라온 집안을 금빛으로 물들릴 때쯤 만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곁에 앉은 순자 씨를 보고 눈을 깜빡였지요. 그의 눈동자엔 어제의 화려했던 예식도, 자신이 건넸던 그 절절한 서약의 기억도 이미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매일 아침 반복되는 낯선 질문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참 인상이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 집 안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나요? 제가 어제 실례를 범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당신께 큰 빚을 졌습니까? 순자 씨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아주 큰 빚을 지셨죠. 어제 저랑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이 반지 좀 보세요. 어르신이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거라며 직접 끼워주신 거예요. 순자 씨의 말에 만수 씨는 자신의 손가락과 아내의 손가락을 번갈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손가락에 걸린 무게가 어쩐지 낯설지 않은 듯 그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기억이 지워진 자리에 남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평안함입니다. 만수 씨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해도 순자 씨가 차려주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듯 감격하고, 그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이 마치 자기 자신인 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남편의 망각을 탓하지 않고 그 빈자리에 매일 새로운 사랑의 색깔을 정성스럽게 채워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참으로 잔인한 도둑이지만 역설적으로 오늘만을 살게 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마당을 거닐며 방금 핀 꽃 한 송이의 향기에 집중하고 발등을 간지럽히는 봄바람의 감촉에 웃었습니다. 내일의 걱정도 어제의 후회도 없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행복을 두 노부부는 함께 나누며 걸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투명한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 답례라며 떡과 과일을 들고 하나둘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만수 씨를 향해 새신랑 축하해요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요. 만수 씨는 명문도 모른 채 같이 웃으며 예, 제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하고 농담을 던져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머릿속에 저장된 사실관계는 뒤엉켰어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축복의 에너지는 그의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작은 파동이 일었습니다. 만수 씨가 세수를 하다가 그만 자신의 약지에 낀 금반지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어디에 두었는지, 언제 뺐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가구를 들추고 안절부절 못하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에게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내 손에 있던 거, 그 반짝이는 게 어디로 도망갔나 봐요. 그게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네. 만수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순자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반지는 어디 안 가요. 잠시 숨바꼭질하러 숨었나 보네요.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녀는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노래를 부르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기억을 잃은 자에게 물건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상실하는 공포였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반지는 화장실 구석 세면대 밑 좁은 틈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반지를 집어들어 먼지를 닦아내자 만수 씨는 보물을 찾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아내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다시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반지는 그의 기억을 되돌려주지는 못했지만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수 씨는 참으로 늠름했고 분필 가루를 묻히고 돌아와 건네던 그의 투박한 월급 봉투는 늘 따뜻했지요. 사진 속의 그는 이제 곁에 없지만 그 세월이 빚어낸 인내와 헌신의 시간은 지금의 주름진 얼굴 속에 고스란히 녹아 더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며 순자 씨가 깨달은 것은 수용의 미학이었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되살리려 애쓰는 대신 사라지는 기억의 자리에 연민을 채우고 부족한 인지 능력의 틈새에 이해를 채우는 것.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변화된 모습 그대로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망각마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영 씨는 부모님의 평화로운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웃는 거 참 오랜만이야. 치매가 오고 나서 늘 화만 내셨는데 요즘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아버지 같아. 딸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잊었기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 남편의 상태는 어쩌면 신이 내린 마지막 안식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죠.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누구나 거센 풍랑을 만나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배에 사랑이라는 담만 있다면 배는 조금 흔들릴 지언정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만수 씨와 순자 씨는 이제 그 닻을 서로의 심장 깊숙한 곳에 단단히 내렸습니다. 풍랑이 지나간 자리에 비친 윤슬처럼 그들의 남은 생은 잔잔하고 눈부시게 황혼의 빛을 따라 흘러갈 것입니다. 순자 씨는 잠든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어제의 그 서약을 다시 의조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해요. 우리가 함께한 40년의 세월이 당신의 머릿속에선 지워졌을지 몰라도 내 몸과 영혼이 그 시간을 다 기억하니까요. 여보 사랑해요. 내일 아침 또 사랑해요. 밤하늘의 별들은 노부부의 집 위로 어제보다 더 밝은 빛을 내리며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양평의 산자락에 어느덧 여름에 짙은 녹음이 내려앉아 매미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집니다. 두 번째 결혼식이라는 기적 같은 축제 이후 노부부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한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의 기억은 이제 아주 좁은 통로만을 남겨둔 채 대부분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맑은 물결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만수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곁에 앉은 순자 씨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고마운 분.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이 여인이 자신의 우주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본능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순자 씨는 그 짧은 인사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한 미소로 남편의 아침을 열어주지요. 치매라는 병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만을 남겨둡니다. 만수 씨에게 남겨진 것은 평생을 지켜온 정중한 예의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입니다. 그는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순자 씨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40년 세월 동안 익숙함에 가려져 당연하게 여겼던 서로의 존재가 이제는 매 순간이 감동이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끔 남편과 함께 서재에 앉아 그가 평생 손때 묻히며 읽었던 책들을 한 권씩 꺼내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만수 씨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내의 낭낭한 목소리가 주는 진동에 귀를 기울이며 평온한 태도로 명상에 잠기곤 합니다. 지식이 머물렀던 자리에 이제는 정서가 머물고 논리가 지배하던 공간에는 공감이 들어찼습니다. 그것은 노화가 주는 서글픈 퇴행이 아니라 영혼이 가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순자 씨는 마당의 정자에 앉아 남편의 거친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습니다. 교단에 서서 수만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휘어진 남편의 발가락들. 그 발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험한 길을 마다치 않고 묵묵히 걸어온 인내의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을 위로했습니다. 만수 씨는 아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네요 하고 속삭였지요. 기억은 매일 아침 초기화되는 슬픈 기계와 같지만 순자 씨는 이제 그 기계를 사랑으로 돌립니다. 망각은 사랑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어제의 묵은 감정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오늘이라는 도화지에 오직 사랑만을 그려넣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매일 새로운 연애를 하고 매일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서로를 탐색하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끝자락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만수 씨와 순자 씨의 두 번의 결혼식은 단순히 치매 환자의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죽음과 망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위대한 승전보였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깊은 연민이 피어났고 인지가 멈춘 곳에서는 더 넓은 수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압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잊었을 때조차 내가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 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내가 당신의 기억이 되어주고 당신의 등불이 되어 우리가 함께 건너온 그 찬란했던 시간들을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남겨진 자의 고귀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약지에서 반짝이는 두 개의 반지는 이제 그녀의 심장과 하나가 되어 박동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니어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 삶의 황혼은 결코 어두운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요하고도 깊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흐려질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은 사랑의 불꽃만큼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세요. 그 투박한 손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만수 씨는 오늘도 순자 씨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혹시 제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순자 씨는 언제나처럼 눈을 맞추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어르신. 저는 이미 당신의 것이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짧은 대화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가 되어 양평의 작은 집 지붕 위로 울려 퍼집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억의 축적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부부의 집 위로 붉은 노을이 내립니다. 세상을 다 비추고 남은 마지막 빗줄기가 두 사람의 하얀 머리칼을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한 채 천천히 방으로 향합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뜨면 또다시 낯선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사랑할 것이니까요. 두 노부부의 평화로운 밤을 축복하며 오늘의 긴 여정을 여기서 마칩니다. 심장에 깊이 새겨진 사랑은 지울 수 없죠. 흰머리 파뿌리 되어 다시 마주선 오늘 주름진 그대 손에 낡은 반지를 끼우며 생애 마지막 첫사랑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자고 나면 또 다시 남이 되겠지요. 당신은 겁먹은 눈으로 나를 밀어내겠지만 괜찮아요 여보 내가 다 기억하니까 당신이지만 만큼 내가 더 사랑할 테니까 거친 숨 몰아쉬며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건 오직 나의 손이었어. 그거면 충분해. 사랑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만수 씨와 순자 씨가 보여준 그 기적 같은 사랑의 온기가 늘 가득하시길.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 흥미진진 시니어 TV였습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